버니맨이라는 단어는 책에 나오는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 버지니아에 사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도시 괴담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1년 중 특정한 날 밤에 클리프턴의 특정 다리 근처에 가면 버니맨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큰 당근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도시괴담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는 더글러스 그리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1904년에 탈출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와 동료 환자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사고를 당한 것이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사고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제외하고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죠. 몇 주 후 숲에서 이상한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또는 아시아 일부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메뉴에 토끼 요리가 있는 것을 보는 건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북부의 한 들판에서 한 남자가 토끼를 뜯어먹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면 조금 소름이 끼칩니다. 당연히 더글라스가 야생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식습관을 가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0월 31일 밤에 더글라스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는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아직 너무 겁먹지 마세요. 사실 클리프턴의 정신병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더글러스 그리폰에 대한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이 지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버니맨을 믿는 것을 막지는 못했고 버니맨은 자체 영화 프랜차이즈에까지 영감을 준 인기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버니맨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한 한 남자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기록학자입니다. 그는 이 전설의 근원에는 한 커플이 있었고 그들은 차에 무언가를 던진 남자와 끔찍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다지 흥미롭진 않지만 그 남자는 흰색이나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또한 머리 위에 어떤 물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토끼 귀처럼 보였나요? 알 수는 없지만 그 후로 사람들은 토끼 옷을 입은 남자가 숲속에서 사람들을 쫓아다닌다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이 이야기는 독자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버니맨의 전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지역 당국이 무언가를 은폐하려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증거는 없습니다. 버니맨의 실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 괴담은 참 흥미롭죠? 특히 진짜 사실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전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무한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고 훌륭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요. 덕분에 이러한 전설 중 몇 가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쥐가 정말 변기를 기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드럼롤 주세요. 그리고 답은 그렇다입니다. 물론 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될 수 있지만 변기를 개인 수영장처럼 사용한다는 생각은 그리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한 동영상은 이 모든 과정을 소름 끼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설명합니다. 이 교활한 설치류는 서커스의 고개사처럼 파이프를 타고 변기의 구석구석을 기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쥐는 수영도 잘해요. 숨을 정말 잘 참으며 어떤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괴담은 좀 더 가상현실적입니다. 1981년 여러분이 단골 변두리 오락실에서 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매료시킨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리비우스입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초현실적인 디지털 빛이 반사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게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곧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플레이어는 메스꺼움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끔찍한 악몽을 꾸기 시작해요. 이 게임은 다른 게임보다 더 자주 서비스되며 매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기계를 열어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전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폴리비우스가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신비한 아케이드 게임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예고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적어도 메인 스토리이며 게임계에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좋은 이야기가 그렇듯 이 이야기는 팬들에 의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임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폴리비우스의 전설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원본 게임 파일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게임이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해 아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퍼즐 게임이었나요?
어떤 종류의 그래픽을 사용했나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이 게임이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디지털 최면처럼 중앙의 포털에서 다채로운 기하학적 도형이 구부러지고 접힙니다. 전설에 따르면 폴리비우스의 벡터 그래픽과 레스터 그래픽의 강렬한 조합으로 인해 사람들은 당국의 숨겨진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게임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호하지만 이 게임의 스토리는 실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80년대의 일부 플레이어들은 템페스트라는 게임으로 인해 약간의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해요. 플레이어에게 제어할 수 없는 움직임과 멀미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메스껍다는 표현은 과소평가인 것 같네요. 잠재의식과 비디오 게임의 연결도 실감이 넘쳤습니다. 일부 공식 기관에서는 직원 교육에 비디오 게임을 활용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1985년 단명했던 8개의 게임으로 구성된 아케이드 캐비닛 게임인 폴리플레이와 결합하면 아마도 저작권 문제로 리콜된 대규모 사기극, 아니 도시괴담의 탄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생각해보면 폴리비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폴리플레이를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도시괴담을 찾아 잠시 유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스위스의 한 지역 숲을 배회하는 미스테리한 인물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의 근원지였어요. 10년 동안 사람들은 방독면과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소름 끼치는 인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르 로욘이라는 멋진 이름까지 지어주었죠. 하지만 줄거리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2013년 마침내 누군가 르 로욘의 사진을 찍어 그가 실존 인물임을 증명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방독면과 코트가 숲에서 발견되었고 그가 무해하며 더 이상 괴물로 여겨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메모도 함께 발견되었죠. 그는 사라졌을까요? 다른 숲으로 이동했을까요? 아니면 친근한 광대로 위장했을까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르 로욘이 10년 동안 스위스 숲을 떠돌던 유령으로 기억될 것이며 그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거나 적어도 타잔이라는 이름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타잔이 단순히 누군가의 상상의 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타잔이 한때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14대 스트리템 백작인 윌리엄 찰스 밀딘일 수도 있어요. 이 남자의 생존 이야기는 타잔의 이야기와 너무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두 사람 모두 영국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아프리카에서 난파를 당했어요. 밀딘의 배는 3일간의 폭풍으로 파괴되었고 그는 잔해 조각에 매달려 살아남았다고 주장해요. 그는 해변으로 떠밀려와 유인원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이상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낯선 생명체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는 끔찍했지만 온순하고 무해해 보였어요. 그는 유인원들과 매우 친해져서 먹이를 얻어먹기도 하고 나무 위에 집도 직접 지었어요. 그는 나이에 비해 매우 강하고 유연했지만 만화 속 캐릭터와 달리 동물들의 리더가 되진 못했습니다. 타잔과 달리 유인원들과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소통 방법을 찾아냈죠.